짐 로저스를 인터뷰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될 때 일본은 재앙을 맞이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투자자 짐 로저스,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과 함께 나란히 세계 3대 투자자의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지금 북한, 한국 양국은 물밑에서 차근차근 통일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일본의 큰 위기를 의미한다. 한국과 북한이 함께 되어 남북통일 국가가 생기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가 될 것이다. 북한에는 값싼 노동력이 또 대량의 천연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자금력과 생산 능력, 비즈니스 능력과 결합하는 것이다. 일본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짐 로저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현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짐 로저스의 긴급 인터뷰를 했습니다.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일본의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김정은을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심을 말하면 스위스에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북한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북한을 개방하여 스위스 같은 선진국으로 성장시킴으로써 한때 자신이 보낸 선진적인 삶을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13년 김정은이 북한에 국제스키 리조트,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한 것도 그 한 걸음입니다. 그는 몇 번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덩샤오핑이 중국에 한 것 같은 것을 나는 북한에서 하고 싶다. 그것을 그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여전히 경제 제재로 고통을 받는 북한이라는 이미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의 선전에 따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보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중국의 성장을 북한에서도 실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 군부도 실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모두 북한을 변경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바꿔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한번 만났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남북 통일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치와 경제에 심각한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권의 양자 기대가 일치하는 이상 남북 통일의 움직임은 빨라집니다. 통일하여 큰 상승 효과가 초래되는 것을 양국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국가의 바탕이면서 선진국 대부분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소입니다. 한국은 많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남북 통일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은 젊은 여성이 많은데 그녀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북한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의식은 옛날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북 통일에 의해 인구 문제는 극적인 해결을 보여줄 것입니다. 양국의 인구를 합하면 약 8천만 명, 그것도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 아주 거대한 경제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변에는 투자 여력을 가진 나라도 많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 경제 대국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삼성과 롯데,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 북한의 투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 국가가 태어나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해서는 물론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선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도 한국도
방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가 예산의 8%를 국방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면 큰 여유가 태어나 통일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미군이라는 장애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 가까운 곳에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이고,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선 남북한의 국경을 개방할 것입니다. 양국 간 사람, 물건, 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경의 개방 자체가 1년 혹은 2년 후에는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남북통일 국가 탄생한다는 것은 바로 옆에 일본의 증오를 품고 있는 나라가 생긴다는 것이다. 침몰해 가는 섬나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깊은 원한을 안고 있는 국가가 중국을 웃도는 속도로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간다. 일본에는 남북통일 국가가 결코 만들어지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개방 움직임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일본을 혐오하고 일본은 한국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의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남북통일 국가가 태어나면 일본은 그들과 경제적으로 개방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들과 거래하고 투자를 통해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부와 규슈 북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과도 붙어 있으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한반도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수방관하는 일본, 혼자 남겨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짐 루저스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국 간의 협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불매운동 쭉 계속하면 되고요. 남북통일 짐 루저스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빨리만 진행이 돼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죠. 또한 남북이 먼저 이렇게 물자, 사람이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통로라도 우선 개척이 돼준다면 북한이 경제소득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면 통일비용도 그만큼 낮아지겠죠. 버핏의 말을 쭉 듣다가 그런 생각이 아마 저처럼 들으셨을 거예요. 1년 내지 2년 내에 교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트럼프의 대선 일자하고 상당히 겹치죠. 아마도 그 트럼프가 북핵 문제, 북핵 협상을 대선에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언지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당장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긴 한데 1년 정도 못 기다릴 건 없죠. 지금 분단된 지가 무려 70하고도 4년인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